나의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그림작가 제킴입니다. 어느덧 제가 전업으로 작가 생활을 한 지 12년 차가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활동을 하면서 잘했다 싶은 점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가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새로 나온 서비스나 SNS는 무조건 일찍 진입한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 지금에는 워낙에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팔로워를 늘리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중이고 그 안에서 경쟁도 너무 심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던 2016년쯤에는 생각해보면 지금이랑 너무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피드의 구성이나 색감을 맞춰야 한다는 개념도 없었고 스토리나 하이라이트나 릴스 같은 다른 기능들도 하나도 없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작업물을 올리면 태그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반응도 해주고 팔로워 수도 지금보다는 쉽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직은 이용하고 있는 유저의 수가 많지 않던 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노출되고 소통도 쉽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작했던 2016년이 사실 인스타그램의 완전 초창기는 또 아니거든요. 인스타그램이 런칭을 한 게 2012년이니까 2016년에는 4년차가 된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때도 이미 팔로워가 많고 잘 활동하는 작가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제가 뒤늦게 진입했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지금 벌써 9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인스타그램은 점점 더 발전해서 아까 말한 새로운 기능들이 생겨나고 더 대중화되었고 일반 사람들과 기업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SNS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 양쪽으로 더 많은 유저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스타그램의 변화를 제가 한번 쭉 지나오면서 보니까 SNS를 어떤 시기에 진입해서 시작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창작자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자신을 홍보하고 보여줘야 하고 SNS가 그걸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도구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어쨌든 경쟁자가 많지 않을 때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거죠. 저 또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팔로워가 빨리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항상 지금 SNS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가려고 해요. 유튜브도 지금보다 3, 4년 전에 시작을 했으면 훨씬 빨리 성장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어떤 서비스가 아직 완전히 대중화되기 전에 진입을 하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봐주고 그 SNS가 성장을 하면서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 말에 스레드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메타에서 새롭게 2023년 7월에 출시한 새로운 SNS예요.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다른 SNS보다 첫 시작부터 엄청나게 유저들이 빨리 유입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막 반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저도 예전 같았으면 그냥 한번 써보고 말았을 텐데 제가 트위터를 일찍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한번 진입하려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더 먼저 빨리 잘 이용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레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간 열심히 사용하면서 느꼈던 경험과 생각이 조금 생겨서 한번 다음에 주제로 영상을 또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아직 안 해보셨다면 새로운 SNS에 한번 일찍 발을 들여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럼 작가 활동을 하며 제가 깨달은 2번째는 기회가 오면 무조건 yes,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제가 활동을 해오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다양한 작업을 가리지 않고 해왔다는 점인데요. 반대로 제가 아쉬웠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을 돌아보니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고민만 하다가 안 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상품을 제작하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연계해서 오프라인 샵에 입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관리를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수료도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번 입점 제안이 온 적이 있는데 그냥 지나친 적이 많았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냥 직접 판매해야지 했던 그 상품들을 제때 다 팔지 못해서 대거가 되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냥 입점을 했더라면 수수료가 많이 나가긴 했어도 충분히 잘 판매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는 거란 걸 그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림만 잘 그리고 상품만 잘 만들면 된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모티콘도 제가 놓친 기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 처음 생겨나고 조금씩 시장이 커져가던 그때에는 지금처럼 누구나 제안을 하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회사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제안을 먼저 받아서 만드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죠. 저는 그때 먼저 이모티콘 제작 제안을 받았었고 5개에서 6개 정도 이모티콘을 출시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익이 그리 크지 않아서 만들다가 좀 관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스템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식으로 바뀌면서 그 후로 이모티콘 작업을 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에게 몇 번이나 초기에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로 성과가 크지 않다고 포기를 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좀 더 열정적으로 계속 더 도전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경쟁도 적었던 때라서 이모티콘 작가로서도 잘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수입으로 연결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님들 중에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출시를 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해오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회했던 일도 기회가 왔는데 제가 포기했던 일이었는데 바로 클래스 101의 온라인 클래스예요. 이건 역시 서비스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초창기에 왔던 기회였었는데요. 그때 한참 인스타그램에서 색연필 그림을 올리던 때에 색연필 클래스를 제안받아서 준비도 하고 수요조사까지 한 상태에서 결국 제가 하기 어렵겠다고 취소를 했었어요. 취소를 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한참 어린 아이를 육아하던 때라서 제작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내면적인 이유는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없는데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영상에서 설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지 스스로 자신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또 기회를 보내고 몇 년이 지나니 클래스 101도 온라인 클래스도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어떻게든 해냈으면 또 잘했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길이나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어떤 일이든 처음에 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배워서 해나가면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다른 많은 프로젝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인지 강의는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어서 도전해보지 못한 분야라 그런지 잘 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긴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후회하는 일들을 떠올리다 보니 결론적으로 내린 생각은 어떤 기회든지 일단 주어지면 잘 못하고 생소하긴 하더라도 어떻게든 부딪히면서 해보자. 해보는 게 안 하는 것보단 역시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활동을 해나갈 때 전보다는 좀 더 어떤 일에든 능동적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스스로 시작해서 하고 있는 것도 큰 도전이에요. 클래스 101을 고민하던 때의 저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상상도 못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기회든지 작든 크든 주어지면 어떻게든 부딪혀 보세요. 그걸로 당장 큰 성과가 나진 않더라도 또 그걸 통해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림을 꾸준히 계속 그리되 그림만 그리지 않기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래도 꾸준히 그려온 편인데요. 그래서 그게 저의 가장 장점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그림을 아예 손 놓고 그리지 않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 코로나가 터졌던 시기였어요.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무기력해지면서 열정이 사그라들었고 1년 정도 인스타그램 계정도 아예 안 들어가고 그림도 아예 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다시 조금씩 그렸었는데요. 스킬적인 부분은 그려왔던 게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뭔가 흐름을 잘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오래 쉬다 보니 계정 활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일이나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에 주어지는 일이 없거나 다른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긴 시간 쉬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작업을 해나가길 추천드려요.
저도 앞으로는 더 쉬지 않고 꾸준히 그려가기로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림만 그리지 않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꾸준히 그리기만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림만 잘 그리면 모든 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히 긍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오래 활동을 하고 보니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른 것들을 배우고 공부해가는 게 좀 더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슬럼프를 겪었다는 걸 저의 첫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슬럼프를 이겨낸 방법이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책을 통해 다른 세상을 조금씩 보다 보니 작가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야 하는 직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케팅도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기도 해요. 어떤 게 유행인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지, 나의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죠. 이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작년부터 공부하면서 저의 작업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게 되었어요. 돌아보니 긴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막연히 그냥 그리면서 여기저기 흘러가는 대로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무엇인가 많이 하고 성과도 있었지만 제대로 방향 설정을 안 했던 탓에 생각보다 따라오는 만족감도 덜했고 항상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세상도 바라보니 좀 더 저의 길이 명확해져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열심히 꾸준히 그리되 너무 그림만 그리지 마시고 책도 보고 전시도 보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흘러가는지도 잘 살펴보시면서 저처럼 많이 헤매지 말고 빠르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